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일단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 후보 측은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반응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서울시장 선거 달아오른다 그러셨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옛날보다는 좀 덜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차이가 워낙 나서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달아오르고 있지만 예,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일단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등과 2, 3등. 근데 이제 대선의 대잡이라고 할 정도로 2, 3등이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2, 3등 후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 마이웨이를 계속 걷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다가 처음으로 단일화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한 2, 3일 전에 이렇게 한 게 이게 이제 눈길을 끄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말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소신이 같다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는 같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뭔가 여지를 남겼는데 근데 두 사람이 아직은 동상이몽의 단계여가지고 과연 같은 배를 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직은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내가 보기에 아직은 그게 50%를 넘지 않는 것 같고 아직은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된다. 그런데 왜 그 동상이몽이냐? 한 사람은 단일화 되더라도 전부 자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보수 결집을 해서 내가 유리하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까지 외연 확장해서 실제로 이기려면 내가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현실적으로는 단일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도중에 하차하게 되면은 또 철수 후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양쪽에서 그동안에 절대 단일화 없다고 했는데 단일화 카드를 내세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현재 이 구도로 가면은 무조건 필패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일단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2위를 확보하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2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2위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은 3위를 흡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뻔히 패배가 예상이 되는 구도에서 그대로 패배할 경우에는 나중에 패배 이후에 각자의 유권자,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단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단일화 논리를 보면은 또 접근하는 자세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좀 달라요. 김문수 후보는 확실한 자기가 보수 후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확실한 신념이 있냐 만약에 있다면은 단일화 하겠다라는 얘기를 뒤집으면 자기는 확실한 보수 후보다라는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 당신이 2등 한다면은 단일화 된다면 이길 수 있느냐 나는 그렇지만은 2등만 되면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단일화 가능성이 없는데 결국은 패배가 불보듯 뻔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혀 다른 뜻밖의 단일화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은 없다. 그것도 배제할 가능성은 배제하면 안 된다.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성을 좀 보려면 저희가 이제 2, 3등이 합쳤을 때 1등과의 격차를 좀 봐야 될 텐데 리얼미터의 자료만 넣고 보면 그 둘이 합쳐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기 때문에 어떤 동력이 좀 덜할 것 같긴 합니다.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를 신뢰를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단순하게 두 사람 지금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칠 경우에 약 30% 전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도 현재 지지율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을 차이가 많이 나는 양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일화 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일화 그거 1+1을 했는데 1+1이 2인데 2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2 이상이 돼서 시너지 효과까지 해가지고 3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바로 그거를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건데
두 사람이 합치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를 타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낸다면 그리고 현재 야권에서는 이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여론조사에 이 샤이보스들이 여론조사에 덜 응하고 있어서 우리의 지지율이 실제 지지보다는 여론조사에 덜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느 정도 또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까지 한다면 단일화가 된다면 완전히 승부를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게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 단일화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2, 3등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초에는 안철수 후보가 2등을 당연히 앞서가리라고 봤는데 지금 엎치락 뒤치락 2, 3등이 하는 상황이 된 게 이런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단일화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둘 다 진다. 그래서 단일화 필요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금 박원순 후보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60%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10% 초반대니까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지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충족이 돼 있고 그럼 두 번째 단일화를 하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또는 내가 이긴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근소하게 이기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 또는 이제 보수 극우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거고 중도적인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표결에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어우러진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막판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 전까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송파을 공천 문제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이고 그리고 결론은 또 어떻게 날지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안철수 전 대표죠, 서울시장 후보하고 이 유승민 이제 공동대표가 이제 손을 잡고 바른미래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서로 그 뭔가 뜻을 모아서 의기투합을 해서 당을 서로 만들 때는 서로 간에 굉장히 새로운 정치에 맞는 정치인들이다. 또 착한 안철수와 착한 유승민이다라고 하는 서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한 당에서 만나고 보니 이제 사사건건 공천을 놓고 이렇게 소위 충돌하거나 경쟁하는 이런 양상이 빚어지니까 지금 사석에서 가끔 저는 양측 사람을 만나면 저쪽이 저럴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의외라는 반응을 양쪽에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원변 공천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 가까운 김근식 교수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이제 대표 가까운 이준석 전 옛날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에요. 이 사람이 경쟁하다가 이제 김근식 교수가 스스로 물러서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송파을 또 공천을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 검증으로. 근데 유승민 대표는 여기서 그냥 원래 당초에 나오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경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입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경쟁이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수습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은 현재 굉장히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지 시너지를 내고 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텐데 지금 두 사람이 협력하기보다는 갈등을 계속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갈등의 양상을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의 대리전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두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가 다르다,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바른미래당의 여론 지지율이 한 5%, 6%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대표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두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도 어둡다. 그리고 현재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하자고 지금 해놨는데 상대 쪽에서 결사 반대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손학규 후보 카드는 이미 물 건너 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더 깊어지면서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